안녕하세요. 케니입니다. 방금 전에 이제 저 일본어를 맨땅에서 헤딩해서 지금 71일째 매일매일 해나가고 있잖아요. 그 영상 끝나고 나서 지금 하나 글이 띵 하고 올라온 걸 봤는데 이 글이 올라왔어요. 근데 오늘 솔직히 어제도 그렇고 이런 거 요즘 좀 안 하려고 했거든요. 시간이 너무 없어서 빨리 정리할게요. 이거 되게 중요해 보이는 문제인데 아직 설거지도 안 끝나서 요거 끝나고 설거지 빨리 하러 가야 될 것 같아요. 긴 답변이 될 수도 있고 짧은 답변이 될 수 있는데 하나씩 보겠습니다. 영어학원 선택 도와주세요. 마음이 급해 보이세요. 제가 죄송한 마음이 드네요. 지금 여기 모르겠습니다. 저 어딘지 알겠는데 모르겠다고 할게요. 네, 어디 다니고 있어요. 다닌 지 몇 달 되었는데 아이가 여기 학원 수업 방식이 안 맞다고 해요. 요거 아주 중요하죠. 다시 볼게요. 조금 이따가 다 읽고 나서. 일단 숙제가 너무 많은데 숙제를 해가지 않아도 별도적 진도 배우기 바빠서. 자, 이거 정말 중요. 자, 안 맞는다. 정확히 무슨 의미인지를 좀 생각해 볼게요. 그 다음에 숙제가 많다. 왜 많을까 생각해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진도 바쁘고 터치 없다. 이게 하나도 지금 맞아 떨어지지가 않아요. 진도 바쁘다. 자, 문제가 많아 보이는데 일단 쭉 봅니다. 틀린 걸 물어보고 답을 받기도 힘들대요. 이거 정말 문제예요. 아이는 잘했네요. 잘 했는데 오케이. 점점점 해놓고 이따 볼게요. 클래스에 애들이 많아서 질문하기도 힘들고. 진짜 이거 많은데 문제가? 이것도 문제. 숙제 틀린 거나 수업 시간 틀린 거 질문하라고 해야 돼. 다 질문 안 하니 그냥 넘어가게 되고, 돈 내고 어깨 넘어 배우는 학생 수 많다. 뭐 그렇다고 하네요. 여기 그만두고 다들 전에 어디 다녔는데 거기 가려니 정영민 선생님 몇 분이 온 것 같아서 거기 빠지신 건지 싶기도 하고. 아는 사람 없으니 물어볼 곳 없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거 중요. 아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다 모르는데 모르는 사람한테 물어보고 모르는 사람이 답변합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이게 카페에서 계속 일어나는 일이에요. 지금 현재. 운전 고급하고 있는데 차량되는 후공영어학원 괜찮은 곳 아시는 곳 있을까요? 도와주세요. 학원을 답으로 정하셨네요. 자, 정리합니다. 안 맞는다라고 아이가 얘기했어요. 일단 아이의 성향이 보여요. 안 맞는다. 여기서부터 볼게요. 이거 안 물어보는, 그러니까 몰라도 자기가 잘못한 줄 알고 안 물어보는 아이들이 태반이고, 뭘 해야 하는지, 거기 그러니까 학원에 왜 가 있는지도 몰라서 앉아 있다 보면 어떻게든 되겠지 라는 생각으로 시간만 죽이고 있는 아이들이 부지기수인데, 그 와중에 모르기에 모른다고 물어봤다? 이거 엄청 잘한 거예요. 근데 답을 받기가 힘들다? 이건 엄청난 문제예요. 사람 10명 쓸 거를 9명, 8명 쓰면 이런 일이 생깁니다. 구조적으로 지금 굉장히 문제가 많아 보이는데, 일단 클래스 애들 많아서 이게 제가 하는 얘기가 이거라니까요. 애들 많아서 질문하기도 힘들고 문제. 이게 왜 문제인지를 말씀드릴게요. 왜냐면은 한 반에 10명이 있으면 그 학급은 그 반에서 70% 50에서 70%를 위해 돌아가지, 이해 못하는 나머지를 위해 돌아가진 않습니다. 이거예요. 이미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 됐다면 그 반에 앉아 있어봤자 될 게 없단 얘기예요. 이미 줄을 놓쳤어요. 동아줄을 잡고 올라가야 되는데 그걸 놓친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동아줄을 잡기 위해서 아이가
물어봤잖아요. 모른다고. 근데 동아줄을 안 내려줘요, 선생님이. 그럼 거기 앉아있을 이유가 별로 없어요, 지금 현재 상황이. 숙제 틀린 거나 수업 시간 틀린 거 질문하라고 해도 애들이 다 질문 안 하니 그냥 넘어가게 되고. 이것도 문제. 왜? 이러면 학원에선 편하죠. 학원에서 잘 가르치고, 여기서 잘의 정의가 뭐냐면은 내가 생각한 것들 중 최선, 이게 잘이에요. 여기서 잘 가르친다는 게 왜 문제인지를 말씀드리자면은 선생님 입장에서 나는 최선을 다했어. 이게 잘이라고요. 결과가 아니라. 잘 가르치고 숙제만 왕창 내버리면 나중에 결국 못 알아듣는 50에서 70%, 아니 50에서 30% 아이들은 숙제를 하겠지만 나머지 30에서 70% 아이들은 숙제를 못하고 결국 나중에 성적이 안 나오면 숙제 제대로 안 했다 등등의 말이 나와버림. 그래서 따지기도 힘듦. 뭐 따질 사람 없는 거 아니까 애초에 그렇게 가지만, 이게 딱 방식이에요. 솔직히 제가 생각하는 건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동의하는 건 아닌지 몰라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여기 나온 것들을 단서를 모아보면은 그런 모습이 되게 많이 보여요. 그냥 숙제 몰아놓고 몰아주고, 그러니까 애초에 할 수가 없는 양의 숙제를 준 다음에 그 다음에 안 했잖아요, 이런 식인 거예요. 헬스장에서도 사람 빠지는 사람들한테 똑같이 하는 것 같은데 보니까 그 원래 막 100kg 되는 사람들이 먹던 양이 있는데 먹지 마세요. 그럼 살 빠집니다. 이렇게 하면은 안 먹을 수 없잖아요. 그럼 먹는단 말이에요. 나중에 살 안 빠지면 환불해 준다고 했잖아요. 환불해 주세요. 그럼 먹었잖아요. 이렇게 나오는 거랑 똑같은 건데, 네, 그렇습니다. 이게 문제인 거예요. 할 수 있는 거를 줘야 되는데 할 수 있는 걸 주지 않아요. 왜냐면 애초에 디자인 자체가 모두를 다 데려가려는 디자인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여기 10명이라고 했는데 10명 이상이겠죠. 모두를 데려가는 디자인이 아니다 보니까 그 반에서 50에서 30 정도를 챙긴단 말이에요. 그리고 대충 뭐 그런가 봐 하고 약간 알아듣는 듯 하는 애들이 20 정도 되면 50%가 채워지는데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학원이 원래 그런 학원인지 모르겠는데 지금 상황은 그래 보여요. 일단 다른 반도 뭐 전 잘 모르지만 뭐 그렇다고 하네요. 여기저기 그만두고 가려 하니 어디 갈지 모르겠어요. 예전에 어디 다녔는데 다시 가려 하니 근무하신, 그러니까 어디 뭐 거기가 거기다 이 얘기잖아요. 그럴 수 있죠. 솔직히 이 바닥 되게 좁잖아요. 원래 그닥 뭐 그냥 그 사람이죠. 뭐 물어볼 것이 없어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그리고 여기에서 문제가 뭐냐면 아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엄마들 카페가 문제가 뭐냐면은 전문가가 없어요. 여기에 존재하는 두 부류는 누구냐면은 다수의 엄마들과 소수의 업자예요. 그래서 일단 다수의 엄마들 중에 소수가 학원에서 나온 정보를 여기저기서 듣고 나서 그래서 나름의 전문가가 돼 있어요. 즉 학원이 푸는 정보를 다시 재생산해요. 그리고 그 와중에 업자들이 쪽지나 채팅을 보내서 자꾸 자기 쪽으로 끌어가요. 그러니까 학원이라는 틀이 있으면은 그 틀에서 이 학원 갔다 저 학원 갔다 이렇게 가봤자 딱히 달라질 게 없는 거예요. 여기 답을 다 쓰셨어요. 그 선생님이 그 선생님이라니까요. 네, 이런 상황 되게 많이 나와요. 그래서 답답해요, 솔직히. 이런 거 보고 있으면은. 그래서 제가 이런 답변 영상을 만드는 거예요. 가끔 가다가. 운전고 목표라고 했는데 차량대는 후곡학원 뭐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셨는데 목표 하시는 건 좋아요. 일단 목표를 하는 것은 운정이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원하는 건 뭐냐면은 100점을 목표로 하고 영어를 만약에 하고 싶다면은 그러면은 100점 목표로 하고 가시면 돼요. 근데 사람은 모두 다 답을 미리 정하고 나서 그 답을
답은 마음이 정하고 그 다음에 의식이 그 답을 정한 거에 대한 핑계를 대거든요. 이제 이유를 만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학원을 정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무슨 말을 해도 제가 생각하는 맞는 답으로는 끌어갈 수 없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먼저 옷가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옷가게로 들어왔을 때 그 사람한테 옷을 팔고 싶으면은 그 사람이 한 바퀴 돌 때 자기가 무의식적으로 다른 옷보다 1초라도 더 오래 머무는 자리가 있어요. 분명히. 그러면은 그 사람이 어떤 옷이 어울리는지 내가 알 바 아니고 내가 옷 파는 사람이라면은 그냥 그 사람한테 그 옷이 되게 잘 나간다. 그 옷이 그 사람이 2초 정도 봤던 다른 옷들 1초 볼 때 그렇게 얘기를 해주면 돼요. 어차피 그 사람 답은 정한 거니까. 근데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말씀드리는 답을 지금부터 얘기를 할 거예요. 자, 뭐가 있냐면은 이걸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제가 봐야 될 거는 주신 정보가 너무 부족하긴 해요. 상담을 한번 하는 게 맞아요. 그래서 학습 결손을 정확하게 잡아내고 뭐가 부족한지 뭘 모르는지를 딱딱 잡아내서 그거를 가르쳐 줘야 되는 거예요. 아마 지금 엄청 답답해하고 있을 거예요. 학생은. 어디다가 물어볼 때도 없고 인터넷 찾아봐도 집중도 안 되고 다른 것도 바쁜데 그래서 그래요. 그래서 제가 오늘 여기 이거 어떻게 하는지를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이거는 이제 제가 오늘 아이랑 수업했던 거에 대한 상담 영상 공개되어 있는 영상이니까 찾아서 보실 수 있어요. 이것도 오늘 만든 영상이니까요. 이렇게 해서 아이가 숙제를 안 한 거를 일일이 다 체크를 한 거예요. 보니까 월요일날 안 했고 수요일날 안 했고 금요일날 안 했는데 목요일날도 카드 10개밖에 안 본 거니까 10개밖에 안 했어요. 그래서 숙제 얼마나 걸리나 물어보면 5분이나 3분 걸려요. 근데 이 아이 하는 숙제 양이 적지 않거든요. 근데 지금은 적어진 거예요. 왜냐면은 제가 숙제를 내는 방식은 아이한테 책임을 전가하는 방식이 아니라 아이가 기억할 수밖에 없는 방식으로 숙제를 내면서 최소한의 노력만 들어가게 만들어요. 왜냐면은 제가 기억하고 있는 제 군번이라든지 이런 것들 저 지금도 안 잊어먹고 있거든요. 군대 갔다 온 지 몇십 년 지난 것 같은데. 근데 기억에 대한 뇌에 대한 이해가 필요해요. 학원가나 학교에서 정말 잘못하고 있는 게 가르치기만 하면 잘 가르치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절대 아니죠. 학생들이 잘 가르친다고 이해할 수 있는 것도 아니거니와 그걸 기억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고 있지도 않고 그렇다고 또 그거를 기억해서 사용할 수 있는 것도 아닌데 그런 것들에 대한 관리 자체가 없어요. 그냥 다들 잘 가르치려고만 합니다. 그게 큰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런 거 안 해요. 그런 거 안 하고 아이들이 실제로 사용할 수 있게끔만 가르칩니다. 영어는 영어로만 가르치고 있고 아이들 숙제까지 다 관리를 하고 있으면서 보여드릴게요. 그냥 어떻게 하고 있는지. 예를 들어서 이거를 보여드릴게요. 오늘 아이 숙제 냈던 걸 보면은 오늘 것만 볼 수 있나 모르겠는데 볼 수 있을 거예요 아마. 브라우저 들어가서 덱 한 다음에 사이먼 이렇게 치면 오늘 것만으로 하면은 여기 투데이에서 에딧 이걸로 들어가면 되거든요. 볼게요 뭔지. 그러니까 아이가 이게 지금 숙제를 내준 거예요. 아이한테 오늘 요만큼을 내줬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건데 아이가 지금 초등학생이에요. The oceans are full of sea life. The oceans are full of sea life라고 되어 있으면은 바다는 해양생물로 가득 차 있다라는 건데 다음 카드로 가면은 그게 한글로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보고 나서 이 한글 문장을 만들어낼 수 있는가 없는가가 중요한 거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서 The oceans are full of life. 이런 식으로 해서 원래 문장은 이거예요. 여기 지금 나올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너무 복잡해지네요. 제가 이래서 이걸 안 하려고 했던 건데 필요해 보이시니까 말씀드릴게요. 하나하나. 지금 거기 학교에서 사용하고 있는 교과서예요. 이 학교는 국제학교처럼 선생님이 영어로만 수업하시고 그리고 지금 거의 뭐 커리큘럼 국제학교예요. 그냥 부속학교인데 근데 어쨌건 간에 여기 되게 잘 가르치고 있는데 문제는 아이가 이걸 배우고 나서도 이해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이유들이 뭐냐면은 이 단어들 그러니까 아이가 뭘 배우는 거에 대한 약간 좀 개념 정리를 아직 잘 못한 것 같다라고 저는 말할 수 있겠는데 배웠으면 사용하고 배웠으면 기억하고 이런 식으로 가야 되는데 그냥 배웠으면 배웠구나 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네, 그게 약간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그걸 계속 바꿔주려고 하는데 이거를 갖다가 그냥 이렇게 가르치면 안 된다고요. We use the oceans for fun. 이걸 갖다가 이 문장 자체를 가르치거나 내지는 단어만 주거나 하면 안 돼요. 오션을 가르칠 거면은 오션에 대한 다른 이제 파생 단어
같이 가르쳐야 되고, fun 같은 경우에도 fun이 명사로서의 fun이면은 fun이라는 형용사도 올 수 있어야 되고, use면은 use가 동사로서의 use면은 used라는 과거 분사도 가르쳐야 되고, using이라는 현재 분사도 가르쳐야 되고, usable이라는 파생형 단어 형용사도 가르쳐야 되고, 이런 걸 다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학원에서 그거 못해요. 절대로. 시간 없다고 생각되고 지금 가야 될 길이 너무 급해요. 근데 가야 될 길이 급한 이유가 뭐냐면은 제대로 안 해왔기 때문에 지금 이제 피상적인 것들만 빠르게 배우고 넘어가는 건데, 그게 가장 큰 문제예요. 피상적인 것들만 배우고 넘어가 봤자 기억을 못 해요. 어차피 이번 연도에 시험 보고 나면은 초기화가 돼요. 그러면 다음 연도에는 이번 연도에 100점 맞기 위해서 100만큼 노력을 했어야 된다면은 다음 연도가 아니라 다음 학기에 100점 맞기 위해서는 120만큼 노력해야 되고, 다음에 140, 180 막 이렇게 올라가는데 감당 못 한다고요. 아이들이 실제적으로 자기 것이 되지 않으니까. 학원에서 주는 게 뭐냐면은 계속 그냥 기억할 것들만 무책임하게 던져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걸 기억 못하면 학생 탓을 하는 거예요. 그거 아니죠. 절대 아니죠. 할 수 있는 방식으로 해야죠. 저 같은 경우에 중학교 아이 맡아서 성적 관리하면은, 아이 이번에 가르쳤던 학생이 첫 번째 제가 맡아서 가르쳤던 학기에 96점 나왔고, 다음 학기에 100점 나왔어요. 이번 학기에. 왜냐면 제가 그렇게 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래요. 100점 못 맞게 만들어버리면 돼요. 모르는 거 싹 다 알려주고, 그런 거를 하나하나씩 누군가가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그거를 절대적으로 기억할 수 있는 방식으로 아이한테 던져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아무도 안 해요. 왜냐면 너무 편하니까. 어차피 엄마들 못 따질 것도 알고 있고, 어차피 이거 못할 것도 알아요. 학생이. 이거 다 못 먹을 것도 알아요. 숙제. 100개 내주면 50개도 못할 거 아는데 그렇게 해요. 왜? 그냥 그렇게 해놓고 나서 나중에 못 따지게 만들면 되니까. 그게 가장 큰 문제예요. 그래서 일단 뇌에 대한 이해가 가장 필요합니다. 다 말씀 못 드려요. 솔직한 얘기로 여기에서. 진짜 복잡하고, 실제로 그러니까 하는 것은 간단한데 그걸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한 설명은 복잡해요. 그럼 하는 것만 가르쳐 드릴게요. 뭘 할 건지. 고등학교 목표로 하고 있다면 중2나 중3일 거예요. 그죠? 지금 제가 가르치는 아이가 중3이었어요. 영어 한 번도 공부해 본 적 없는 아이 한 학기 만에 96점, 그 다음 학기에 100점 맞춘 거예요. 그게 왜 되냐고요? 왜 되는지 가르쳐 드릴게요. 1. 교과서 분석. 분석하면 뭐가 나오냐면은 그 과에 어떤 문법을 마스터 해야 하는지 보임. 이거 하면 돼요. 2번. 그 다음에 자습서와 시중 문제집. 시중 문제집 갈아 넣기. 이거에서 PDF 파일을 만들어 버려요. 그냥 문제집으로. 그렇게 해서 하루에 10문제씩 풀면 돼요. 그냥. 그렇게 한 다음에 모르겠는 부분 정확히 가르쳐 주기. 이 부분 완전히 가르쳐 줘야 돼요. 아예 기본부터 지금 배워야 되는 수준까지. 그렇게 해놓고 반복 하면 안 될 리가 없어요. 근데 이렇게 간단한데 왜 안 되냐고요? 왜냐면 이렇게 하는 사람 아무도 없으니까요. 누가 이거는 하죠, 학원에서. 그 다음에 이것도 하죠, 학원에서. 근데 이걸 안 해요. 진짜로. 이걸 안 하더라고요. 그냥 문제 푸는 감을 익히게 해요, 계속해서. 그리고 이거는 하긴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해하고 있는 30%에서 50% 학생들만 들리는 주파수로 말하는 것 같아요. 마치. 모르는 학생들은 애초에 거기 있으면 안 되는 학생들이에요. 근데 있다 보면 되겠지라는 마음으로 거기 가 있어요. 원래 예전에는 뭔가 인력이라는 게 조금 널널하게 운영을 하거나 그래서 학원에서 이런 거를 남아서 가르쳐주는 선생님도 있었고 그런 식이었는 것 같은데, 지금은 절대 안 그래요. 그냥 숙제를 무진장 많이 내주고 못하면은 왜 안 해왔냐고 뭐라고 해버려요. 그냥 숙제할 만큼 실력이 안 되니까 못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 경우가 태반이고, 그렇게 해서 반복하면은 계속해서 배울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제가 가르쳤다는 그 학생 그러면 가르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거예요. 아이가 문제 풀어보고 모르겠다고 한 것만 제가 여기다가 문장 전부 다 영상 만든 거예요. 12분, 14분 막 이런 거 보면은. 안녕하세요. 케니입니다. 네, 여기서 2번으로 쓰면은 답이 일어날 일에 대한 이걸 한 거예요, 제가. 모든 문제에 대해서. 전에 학기에는 96점 맞았던 학기에는 할 게 진짜 많았는데 이번 학기에는 아이가 실력이 많이 늘어서 별로 할 게 솔직히 없었어요.
이런 식으로 한 학기만 제대로 끝장을 봐도 그래도 다음 학기부터 할 게 줄어요. 근데 문제는 이거를 피상적으로 문제 푸는 간만 익혀서 계속 암기식으로 영어 시험을 보잖아요. 갈수록 힘들어져요. 갈수록 더 비싼 걸 들어야 되고. 처음에 제대로 안 해서 그런 거예요. 즉 제가 말하고 싶은 건 이거예요. 여기에서도 있을 텐데 이거라니까요. 배워도 계속 있는 이유는 과정이 잘못됐기 때문이에요. 배움이라는 것 자체에 대한 이해가 없어요. 제가 볼 때 교육계에 지금 현재. 뇌가 무엇을 왜 기억하는지 내지는 무엇을 바로 꺼냈을 수 있는 지식으로 만들어 가는지에 대한 이해 자체가 없어요. 그냥 다 잘 가르치려고 하는데 그게 아니거든요. 여기 나와 있죠. 아까 정확히. 이거. 잘. 그러니까 본인들은 어쩌다가 잘 됐으니까 남도 그렇게 될 수 있다라고 착각을 해요. 근데 본인들이 잘했던 이유도 뭐냐면 사실상 자기가 그냥 자기가 속해 있던 공간, 반 내지는 학교에서 나 영어 잘하네. 기분 좋네. 그래서 자꾸 했을 뿐이에요. 그냥. 근데 자기들은 우연히 그렇게 된 건데 남들도 그럴 거라고 착각을 한다니까요. 어려우면 쉽게 만들면 되고 모르면 가르쳐주면 되는데 그걸 안 해요. 가장 기본적인 거를. 그래서 그렇습니다. 전 그렇게 해요. 네. 그 차이를 말씀드리고 싶고요. 설명은 정말 하나도 안 된 것 같아요. 솔직히 제 넋두리만 한 것 같고. 그래서 죄송합니다. 근데 상담 요청해 주세요. 영상 보시면은 쪽지 보내드릴 텐데 쪽지 보시면은 답장하시면 되고요. 영상 보시면 답글 다셔도 되고 댓글 다셔도 되고 그렇게 해서 제 시간 써가면서 제가 한번 봐줄게요. 뭐가 어디가 어떻게 안 되는지 지금 현재.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 보실 것 같은데 상관없습니다. 어차피 안 보는 분들 어차피 많아서 이런 영상들 만들어 놓고 공개로 그냥 놔두거든요. 네, 캔이었습니다. 오늘 하루도 평온하세요.